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마을은 청량읍 영해마을입니다. 청량은 문수산의 옛 이름인 청량산에서 왔고요. 영해마을은 영축산과 망해사에서 유래됐습니다. 모두 불교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경주 불국사에 버금가는 큰 규모의 사찰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어떤 곳인지 무척 궁금한데요. 신라의 오래된 사찰이 있는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청량읍 영해마을. 신라 천년 불교가 잠들어 있습니다. 꽤 가파른 언덕길인데요. 이곳은 왜 오자고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고개입니다. 옛날에 그 신라 때 대로입니다.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신라 때 어디를 연결하냐면 저기 동네 있죠, 동네. 동네와 하곡현, 울산이죠. 바로 연결하던 중요한 도로인데 지금 저 앞에 고개 보이잖아요. 그죠? 고개 이게 게살고개입니다. 게살고개. 게살고개요? 예, 이름이 재밌네요. 그렇죠. 게살 맞다 그러잖아요. 고개도 아닌 것이 오르면 힘이 들어. 그래서 여기 마을은 지금 이쪽에 이제 바깥 영축 마을이 여기고, 그다음에 안영축 마을이 저기고, 그다음에 저쪽에 청송 마을도 있고, 뭐 유련 고개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네. 지금 그 당시에 이 길을 이제 많이 그 차마들이 많이 다녔어요. 마차라든지. 신라시대에. 신라시대에. 문수산 자락 청송마을. 이곳에도 신라의 흔적이 묻혀 있습니다. 이 마을은 어디예요? 이 마을은 이제 청송마을입니다. 청송. 푸를 절자, 소나무 송자 청송마을인데, 그 옛날에 이제 저 울산 그렇게 가곡현에서 이제 동네로 가던 고개가 이제 저기서 길이 이제 이래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옛날 관도, 신라 때 관도입니다. 그죠? 관도가 있었고, 그리고 저기 이제 그 남암산이 보이잖아요. 저쪽이 문수산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이제 그 절들이 굉장히 또 많았고, 특히 이곳에는 이 부도, 신라 때 부도가 한 200여 개가 있었어요. 부도가 뭔데요? 부도라는 게 이제 그 스님이 죽고 난 다음에 다비를 해가서 뼈를 이제 이렇게 둔 곳인데, 그런 이제 부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200여 개의 부도라니. 그 엄청난 규모에 놀랄 따름입니다. 어머, 저 돌탑 같은 것들은 뭐예요? 이게 이제 청송사 부도입니다. 청송사지 부도. 부도가 지금 뭐 굉장히 많았는데 3개만 이제 모아놔가지고 이렇게 벌려놨지요. 그 고승이 묻혀 있다는 그 부도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웅장했던 사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부도 3개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도는 보시면 그 연꽃이잖아요. 맞아요. 연꽃 무늬가 있고, 그다음에 기단부가 있고, 기단부에도 참 이런 꽃이 아름다운 연꽃이 새겨져 있고. 세심하게 조각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중간에 있고, 그다음 위에 이제 부도인데, 여기 보시면 서엉당 신협대사. 야, 이분이 이제 그 이름이 이제 조남이 적혀 있죠. 어떤 분이셨을까요? 이분은 그 전현을 말하는 조선 정조 때 스님이라 그래요. 스님인데 이 청송사를 굉장히 크게 중창을 하신 훌륭하신 대사다. 클대자 서성사자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가 뭐 전에 오는 그 부도입니다. 그리고 이 부도는 이제 아주 보물적인 국보적인 훌륭한 부도입니다. 네. 대단히 훌륭하지요. 그래서 이 부도는 우리가 여기 보면 인왕상이 조각이 되지. 인왕상 다 천매 있고, 그다음 또 연꽃 기단부가 촥 둘러져 있죠. 네, 갈수록 크기가 커지는 걸로 봐서 이분 예. 업적도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예, 이분도 그 조남은 지어져 버렸어요. 여기 아마 이래 저 기술인데 아마 사라져 버렸고. 근데 이 글씨가 보면 엄마니 엄마니. 반매흠이라. 엄마니 반매음이 적혀 있는 거군요. 이 옴이라는 게 뭐냐? 우주입니다. 우주를 옴이라 그래요. 불경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우주의 진리를 자기 마음에 파들이는 마음으로, 네. 그걸 지혜, 그것을 갖는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에 수많은 스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 여기 수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범어입니다. 산스크리트인데 이게 신라 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송사가 당시 신라 때 이제 그 신라 왕경제의 그 밀교 신앙, 또 산스크리트 문자로 볼 때는 이제 그런 어떤 소승불교적인 그런 신앙도 지니고 있던 곳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청송사의 과거 영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 있습니다.
보물 제382호 3층 석탑인데요. 정말 웅장하죠? 저희 뒤로 이 어마어마하게 큰 탑은 어떤 탑인가요? 이게 3층 석탑이죠. 그 보물 382호 청송사지 탑인데,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저 탑 1962년에 저 탑에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이제 사리함, 보물이 나왔어요. 어떤 분의 살인가요? 그 누구 건지는 모르지만 신라 시대 아마 이 탑을 만들 때 이제 사리함에다가 보물 뭐 여러 가지 뭐 유리구슬이라든지 고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귀중한 걸 많이 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넣어놓은 게 약 1000년 만인 1962년에 이 탑을 수리할 때, 해체 수리할 때 이제 그 탑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 보물이 이제 그러니까 저희 경주박물관에 가고 일부는 이제 지금 울산박물관에 돌아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게 이제 옛날에 송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청송사인데 원래는 소나무절이라 그랬어요. 그 소나무라는 게 뭐냐? 적송입니다. 적송. 붉은 소나무. 그걸 또다시 형목이라 그래. 형목. 붉을 혁자, 나무목자, 형목. 우리가 형목암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그 서기 527년에 그 우리 낭기제사가 그 형목암에서 이제 그 이차돈이 이제 그 목숨을 바치던 527년에 그때 이제 절을 도장을 열었다, 불도장을 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절이 이제 바로 이제 이 절이다. 그래서 이 절의 암자가 또 이제 문수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참 오래된 절이고 유명한 절이고 도가 높은 절이고 이런 역사가 바로 이 절에 이 탑에 그대로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은 청송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이 탑을 돌며 간절한 소원을 빌었을 울산의 선조들이 생각납니다. 천여 년 전엔 무엇을 빌었을까요? 이 탑은 알고 있겠죠? 이 자리는 이제 영축사지입니다. 그 절터인데 그 신라 때 서라벌을 제외하고 가장 지방에서 큰 절이 바로 이 절입니다. 사실은 그 규모가 얼마나 있길래요? 이 절이 가로 70m, 세로 60m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금당이 이제 좌우 다섯 칸짜리로 그래 나왔고, 그래 지금 왜 그러냐니까 지금 보세요. 저 보면 이래 언덕 밑에 쪽이 평평하잖아요. 이게 길입니다. 옛날에 서라벌 때 청송사에서 쪽이 넘어와서 이 대로를 따라서 쭉 나가면 울산 학성,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곡현으로 가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통행량이 많고 그분들이 고개를 넘기 전에 이 절에 와서 항상 빌고 갔어요. 그래서 그 절에 그 신라 때 가장 큰 절의 자체가 바로 이 영축사입니다. 문수산자락 영축사 터입니다. 이곳에선 1700여 점의 유물이 나왔는데요. 탑과 비석의 잔해들만 봐도 그 어마어마한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라 신문왕 때 3대 사찰이라는 겁니다. 신문왕 때 큰 절을 3개 만들었는데 681년에 경주 불국사, 이거는 이제 불국사는 이제 그 복장 유물이라고 불상 안에서 나온 기록이 그래요. 뭐 경등왕 때 만들었다고 이래 나오지만 그게 681년이고 682년에 그 간포의 그 감원사, 그게 이제 682년이고 그 다음 683년에 이제 이 절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 절을 만든 데는 또 유명한 그 사찰 창건 설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옛날에 이제 그 당시에 그 신라 신문왕 때 그 충원공이라고 재상이 이제 그 시중이 이제 동네 온천에 가서 이래 목욕을 했습니다.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오면 이쪽에 오면서 여기서 쉬었어요. 저쪽 시기는 저 후라에 쉬었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뭘 했냐면 이제 그 매사냥을 했습니다. 매사냥. 그러니까 매에다가 방울을 달아가지고 땅땅하게 날아가서 그걸 꽁을 잡습니다. 그런데 잡는데 이 매가 꽁을 쫓아서 이리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이제 이 금산이라고 그래 산을 넘어왔는데 거박이라고 넘어왔는데 여기에 이제 그 당시에 그 관청이 있었습니다. 그게 관청이 말하자면 이제 이 고개를 넘어가는 사람들 보호해주는 아마 군사 시설이었던 것 같아요. 경찰 관서였는데 그쪽에 우물 속에 꽁이 들어가서 그 쫓아가서 보니까 그 이제 매가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매가 꽁을 잡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꽁이 새끼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가 그 참마 눈물을 흘린다 그럴까 척이나 여기서 팍 보고 있으니까 아 이건 덕이 있는 곳이다. 이게 참 좋은 곳이다. 길지다. 그래가지고 신문왕에게 이제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신문왕이 절을 지어라. 진짜 그것은 뭐 길지다. 이래가지고 절을 지은 게 바로 영축사. 그 바로 그 큰 절, 지금 바로 오늘의 이 절이 바로 이 자리에 위치게 되겠습니다.
경주 불국사와 같은 시기에 지어진 절 영축사. 횡한 흔적이 안타깝습니다. 이곳 영축사 구조는 어땠나요? 구조는 이제 뭐 불국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불국사가 이제 외부에 회랑이 있잖아요. 복도식 회랑이 있고 가운데 이제 그 대웅전 있잖아요. 그 옛날에 금당인데 금당 지금 보이는 언덕의 금당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에 상탑, 동탑, 서탑이 있었다고 있어가지고 탑이 또 부지로 볼 때는 굉장히 큽니다. 탑이. 그래서 그 이 탑을 만약에 복원한다 그러면 진짜 장관입니다. 큰 이제 장관이 되고 또 이래 금당도 다섯 칸입니다. 굉장히 건물이 커요. 지금 현재 불국사 대웅전 그만큼만 큰 옛날 그 이제 금당터가 이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막 기타 여러 가지 부속 시설도 굉장히 많았고 이 절을 중심으로 주변에 암자도 많았고 그래서 이게 참 이 절은 우리가 복원이 된다 그러면 참 진짜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찰이 될 겁니다. 발굴된 신라의 보물들이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와, 통일신라 시대 울산불구 인물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요 세 가지가 이제 1962년에 그 청송사지 탑 기단부에서 나온 그 유물입니다. 어떤 유물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유물이 그 청송사지 탑에 나온 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그 유리구슬 염주. 그 유리구슬은 그 당시에 그 서역에서 뭐 수입한 제품으로 이래 보여집니다. 유리구슬. 그 두 번째가 이제 그 지금 보다시피 이제 먼지 좀 확실하지 않잖아요. 저게 사리입니다. 사리. 옛날 그 스님을 고성을 태우고 나온 그 사리를 지금 모셔놓은 겁니다. 이 박물관에서 표시는 안 해놨지만 우리는 제가 경험이 많으니까 딱 보면 알죠. 굉장히 귀한 예, 거네요. 아마 저 사리가 누구 건냐면 낭지대사의 사리입니다. 낭지대사의 사리. 왜냐하면 낭지대사를 그 답이하고 난 다음에 남은 사리를 보관했다가 나중에 탑을 세울 때 그것을 대사 사리를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알려드릴 게 이제 그 영축사지 유물 한번 볼까요? 영축사지 유물. 여기 영축사지 유물인데 그 지금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기면화가 두 개, 기면화는 귀신 얼굴 기화 두 가지. 그다음 요거는 평기화라고 그러는데 영축명 평기화, 이 골기화라 그러지요. 그게 보면 이래 영축이라고 찍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절이 정확하게 영축사인지 아닌지를 잘 몰랐어요. 이름만 전해오시는데 이 기화를 보니까 확인이 되는 겁니다. 도장을 찍은 거죠. 이런 유물들을 봤을 때 울산이 불교 문화의 산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차돈이 이제 그 처형당할 때 바로 그에 생긴 게 바로 이제 우리 이제 영축산의 사찰이거든요. 낭지대사가 세운 절이고. 그래서 그 많은 유물들이 이게 지금 일부가 발굴이 됐어요.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겁니다. 사찰이 한 10개쯤 되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참 진짜 불교의 유적으로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불교 유적이다. 우리가 경주 남산보다도 이 울산의 영축산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시민이 좀 깊이 참 관심을 가지면 이 사찰의 진수를 알게 되면 울산이라는 도시를 더욱더 우리가 문화 수준이 높인 품격 높인 도시라는 걸 다 이렇게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점을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불국사만큼이나 웅장했던 영축사. 200여 기의 부도를 남긴 청송사. 문수산이 신라불교의 성지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확인했습니다.